안녕하십니까. 서울예일치과 김규대입니다. 자, 오늘은 교정치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정치료를 저희 병원에서 시작하기로 하신 분들이 들으실 영상인데요. 우선 이제 교정치료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환자는 2년에서 3년 동안 이제 매번 이제 저희 병원에 약속 날짜에 착실히 올 것을 우선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정치료는 이제 기간이 보통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안에 약속 기간에는 매번 잘 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한 교정 비용에는 월비와 유지장치비 그리고 이제 치아에 이제 교정 시 심는 교정 스크류비, 교정 발치비는 포함되어 있어요. 교정 발치비라는 것은 이제 교정 때문에 발치하는 소구치 발치비는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사랑니 발치비는 비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정 이후라도 이제 매번 정해진 기간마다 체크를 잘 받으셔야지 이제 교정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요. 교정은 보통 2에서 4주마다 내원하게 되며 너무 늦게 오시면은 이제 치아가 제가 예상한 위치보다 더 움직이기 때문에 그 치아를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린 다음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총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교정은 처음 4에서 6개월 기간 적응 기간이 들어요. 그래서 환자가 처음 설사를 넣고 한 4에서 6개월까지는 많이 아프고 매우 불편하고 식사도 못 하겠고 막 그럽니다. 하지만 보통 4에서 6개월 지나면 나중에 잘 익숙해지셔서 뭐 식사도 어느 정도 잘 하시고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많이 좀 불편하실 겁니다. 철사 넣고서는. 다섯 번째, 처음에는 이제 브라켓이나 심어놓은 스크류가 잘 빠져요. 이제 익숙치가 않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몸에 배이지 않아서 잘 탈락하게 되는 건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환자가 요령이 생기셔가지고 잘 탈락되지 않고도 잘 식사를 하세요. 그때까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딱딱한 거, 질긴 음식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잦은 브라켓 탈락이라든가 스크류 빠짐은 사실은 뭐 환자의 부주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일부러 헐겁게 붙일 일은 뭐 전혀 없고 뭐 그게 저희가 부주의하게 일부러 붙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붙여드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한다고 뭐 저희가 따로 비용을 뭐 더 받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렇더라도 이 교정 치료 기간 자체가 길어지니까 환자한테도 손해가 가는 일인 만큼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정 시에는 양치는 매우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평소보다도 오래 꼼꼼히 하셔야 되고 교정용 칫솔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치간 칫솔로 꼭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양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워터픽이라고 해서 입안에 이제 미세한 물을 뿜어서 양치하는 기구라든가 그리고 이런 가글액, 양치 가글액을 추가적으로 더 쓰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양치를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정 전, 교정 중, 교정 후에 뭐 실란트라든가 충치 치료라든가 신경 치료라든가 이제 보철 치료, 크라운 치료라든가 잇몸 치료라든가 불소를 충전한다든가 사랑니를 뺏는 등의 일반 다른 치과 치료는 비용이 별도입니다. 교정 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교정 중에 이제 충치가 있거나 하셔도 이제 뭐 적극적으로 그런 거 치료를 해주셔야 또 교정 후에 깨끗한 본인 치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정은 아무래도 장기간의 치과 치료고 그러다 보니까 턱관절, 근육, 인대 등에 좀 염증이 생기거나 삐거나 하셔서 턱관절 증상이 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원에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적극적으로 오셔서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가 잘 돼서 교합이 안정되면은 턱관절 자체는 매우 좋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운동한다고 그러는데 운동 자체는 몸에 좋은데 이제 운동을 하다가 삘 수 있잖아요. 운동하다 삐면은 쉬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또 그 다음날 운동하고 뼈는데도 운동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치아 치료 중에 좀 턱이 얼얼하거나 욱신욱신하거나 하시면 반드시 물리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세요. 혹은 이제 좀 턱관절 자체가 뭐 이렇게 티가 나거나 크게 막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거나 그런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환자 턱관절이 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숨어 있다가 이제 교정이나 다른 치과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교합 변화가 나타날 때 좀 눈에 띄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경우 이제 교정 치료 중에 혹은 교정 치료 전에 뭐 후든 중이든 전이든 턱관절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턱관절 치료는 뭐 이제 스플린트라든가 보톡스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 비용은 별도예요. 그리고 이제 교정 치료 후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이제 치아 목부 부분이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잇몸이 이렇게 있고요. 다시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위가 이제 잇몸이 좀 차야 되는데 여기가 살짝 내려갈 수 있어요. 이것은 교정을 하다 보면 좀 어느 정도는 좀 생겨요. 다들 불가피하게 좀 생기고요. 잇몸이 안 좋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교정량이 많을수록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생길 수 있다는 거. 대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티가 나거나 하지는 않는데 좀 티가 나시면은 이제 치아 사이를 좀 갈아가지고 이 치아 사이를 좀 갈아가지고 치아를 이렇게 좀 모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너무 심해서 이건 없앴으면 하신다 하시면은 이제 라미네이트 같은 걸 통해서 아예 요거 좀 치아를 좀 일부 깎아가지고 이렇게 좀 치아를 크게 만들어서 좀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가 나시는 환자는 이제 치간 사이를 삭제해서 모양을 조절해서 해결하기도 하고요. 라미네이트 시술 같은 걸 통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10번째, 치아 사이 삭제는 교정 후 유지에 매우 도움이 되며 치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매우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정 후에 치아를 아주 미세하게 그야말로 0. 몇 미리 수준으로 치아를 살짝 하는데 이제 치아가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사이를 살짝 해서 이 치아의 접촉면이 넓어짐으로써 이 치아 자체에 유지에 매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모양을 훨씬 더 이쁘게 만들기 때문에 환자분 미소를 하는데도 교정 후에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데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블랙 트라이앵글을 좀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치아 교정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는 치료예요. 치아 교정은 치아와 치조골만 움직이거든요. 치조골.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는 건데 이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치료가 양악수술이에요. 양악수술은 기저골을 움직이기 때문에 기저골을 훨씬 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양이 많아요. 그리고 양악수술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제 소아교정, 좀 어렸을 때 교정을 하면은 이 성장할 때 그 능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동할 수 있는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악수술까지 하지 않거나 혹은 소아교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치아교정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원하는 곳까지 못 갈 수가 있는 얘기고요. 즉 양악수술 혹은 소아교정 혹은 발치교정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나는 비발치를 하고 싶다. 이제 발치교정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안모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는 양악수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환자는 소아교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환자는 발치교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권유를 드렸지만 이제 환자가 나는 원치 않다. 나는 발치교정을 원치 않다. 혹은 양악수술을 원치 않다 하시면 그 분명히 그 안모의 변화는 한계가 크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의사랑 충분히 상담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교정 장치를 하면은 안에 환자가 직접 거는 고무줄이라든가 이제 이런 투명 장치라든가 가철성, 이제 환자가 직접 집에서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가철성 교정 장치는 환자가 장착한 만큼만 교정돼요. 장착을 안 하면은 치아가 틀어져서 아예 장치 자체가 안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제작해야 되고 그 틀어진 정도가 너무 심하면은 브라켓을 붙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과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장치를 하라고 권유했고 장치를 제작했으면 꼭 의사가
차라는 시간만큼 장치를 잘 차주셔야 돼요. 그리고 13번째로 교정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제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뻐들어지고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약간 치아가 이제 뻐들어지고 벌어지고 그러신 분들 보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뭐 교정을 한 게 아니라 교정을 안 했는데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고 하냐면은, 교정을 안 해도 치아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교정을 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좀 치아가 돌아가는 게 이제 교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지장치를 의사가 권유한 대로 오래 잘 끼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잘 끼시고, 그리고 잇몸 관리를 잘 하셔서, 잇몸이 튼튼해야지 치아가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잇몸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교정 후에 교정 유지 장치 잘 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교정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교정 치료 후 마무리 유지를 위해서 마무리를 투명 교정 장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투명 교정 장치를 이제 유지 장치까지 이용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브라켓 떼는 시기를 당길 수 있어요. 브라켓을 일찍 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밀하게 치아 배열이 가능해서 아주 유익하고, 제가 많이 써봤는데 환자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우선 브라켓을 빨리 뗄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환자가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환자가 이 장치를 적극적으로 잘 장착하는 동의가 필요하고요. 어차피 유지 장치를 안 하셔도, 이 투명 장치를 안 하셔도, 일반 유지 장치를 하셔도 어차피 장착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뭐 장착하는 시간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투명 유지 장치는 처음에 6개월 정도는 거의 식사 시간 이외에는 꼭 착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 이후로는 의사의 진단하에 점점점 착용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주일에 보통 한 2번에서 3번 정도 잘 때만 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런 정도는 환자들이 다 이해하시고, 제가 많이 해봤는데 환자들이 다 다른 병원의 유지 장치보다 만족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투명 유지 장치를 믿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투명 유지 장치는 이제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용하다 보면 느슨해질 수도 있고요. 뭐 닳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환자가 열심히 끼다 보니까 당연히 닳거나 늘어지는 건 정상이고요. 환자가 초반에 열심히 잘 꼈으면은 좀 어느 정도 헐겁거나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구멍 좀 날 수 있고요. 구멍 나면 구멍 나는 대로, 낡으면 낡은 대로 그냥 그렇게 잘 쓰시면 돼요.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부서졌거나 뭐 그럴 경우 이제 재제작이 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재제작이 할 경우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의 그런 교정 후에 이제 방사선 사진과 이런 구강 내 촬영물, 입안에 본 뜬 거, 그 정도는 저희가 이제 강연용이라든가 다른 환자분의 설명용으로 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환자분의 얼굴 사진이라든가 혹은 환자분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거, 이런 것은 저희가 절대 노출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환자분한테 설명드려도 환자분의 얼굴 사진이라든가 절대 그런 것이 노출될 일은 없습니다. 다른 분한테 설명드리더라도 절대 입안 사진하고만, 그리고 환자분의 본뜬 모형, 이 정도만, 누가 보더라도 환자임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자료만 쓸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해 가셨으면은 밑에 서명란에 서명 하나 해주시고,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으면 저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자,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